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립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몰입의 즐거움에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해당하는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식구 하나하나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정에는 두 개의 상반된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칙과 자발성, 규율과 자유, 높은 기대와 무조건적 사랑의 공존입니다. 좋은 가정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북돋우면서도 애정의 울타리 안에 묶어들이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하고, 숙제는 언제 하고, 그릇을 누가 씻는가처럼 허용 가능한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옥신각신하느라 불필요하게 기운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규율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실력을 닦고 과제를 깨닫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살아가면서 몰입 경험을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추운 날씨 또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초고령화에 맞서는 제도개혁 정년 연장 제목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년 연장의 기대 효과와 실효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1년의 정년 연장은 6년 후 국내 총생산의 1%를 늘린다는 영국의 실증 연구도 유명합니다. 고용 효과와 소득 창출, 연금 재정 등 주로 경제적 부가가치에 주목한 선행 연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즉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후 안전망이 촘촘해지며, 기업은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급격해진 인구 변화를 볼 때 정부 차원의 채택 압박이 구체적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 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연금 그리고 정년 보장, 정년 연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한국보다 빨리 늙은 해외 국가도 정년 연장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65세 정년을 작년부터 70세까지로 늘렸습니다. 강제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이지만 세계 최초로 명문화된 70세 정년 실험에 착수한 것입니다. 29%의 초고령 사회답습니다. 일본은 2021년 29%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정년 연장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정년 연장은 곧 청년 실업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정년 연장으로 고령의 양질 고용이 지속되면 매년 10,000명에서 12,000개의 청년 취업이 잠식된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미래 임금을 희생시켜서 고령 세대를 돕는다는 이론적 반발 근거입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확대와 주 52시간 근무제, 높아진 최저임금 등의 상황 변화가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세대 쟁탈로 비화된 결과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정년 연장발 세대 경합이 거세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에는 그래프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자료는
60세 초과 정년 연장이 부담되는 이유를 뽑은 통계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담이 가장 높은 50.3%를 차지합니다. 예, 연공급제다 보니까 당연히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여기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높이는 21.2%로 고령 인력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내 인사 적체, 네 번째로는 적합한 일, 그리고 직무가 부족, 다섯 번째는 고령 연령 맞지 않는 업무 환경이 있습니다. 70세 정년을 연장한 일본 사례를 뜯어보면 정년 연장은 득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 직원은 반신반의, 정책 재정은 환영 자세입니다. 당사자인 기업 직원은 신중합니다. 먼저 오래 일하지 않겠다는 고령 직원의 반발과 거부가 증가세입니다. 정년 연장의 근본 취지에 맞서는 것이죠. 정년 연장은 곧 임금 피크의 모순 함정이 확인되면서 그 전에 그만두는 기현상까지 있습니다. 오히려 정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그만두는 것이죠. 연장 전후 통상 50에서 70%로 줄어드는 월급 감소 탓인데 65세 정년제의 함정은 신분 변화의 강등과 함께 촉탁개혁의 5년 시한부를 얻은 게 전부라며 비꼽니다. 즉 정년이 연장되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신분이 강등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년 연장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권건입니다. 더욱이 65세 정년 연장이 끝일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구 구조를 보면 70세 이상으로 추가적인 연장이 확정적입니다. 언젠가 닥칠 일이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 대응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선진 사례를 봐도 연금 수급, 실제 정년을 맞추는 데만 수십 년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에도 정년 연장 승패는 달려 있다고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정 절감과 세수 확보, 사회 활력 등 얻는 게 많은 정부야 밀어붙여도 정작 이해 당사자인 기업과 직원이 안 움직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비용 부담을 내세운 부정 신중론도 면밀히 분해에 배려하는 눈높이가 필수입니다. 고용 고난을 쥔 기업 부담이 적도록 정책 지원과 자금 보조도 성공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당장은 임금 피크 등 임금 체계가 관건이나 다양하고 또 유연한 근무 방식이 실현될 때 평생 현역의 기반 정비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주지하듯 제도와 현장이 벌어지면 곤란합니다. 60세 정년임에도 50세 무렵에 퇴직하는 현실이면 개혁 정과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 그리고 이직 후 거부 반응이 우려되는 해외 모델의 과도한 기대보다는 한국 사회의 특수하고 경로성을 담아낸 접근 방식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정년 연장의 한국 모델을 만들어서 정합,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시기입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하나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수준 그리고 적용기간 등을 세분화해서 연장 부담을 줄이되 그만큼 청년 채용의 활용 재원으로 쓰는 형태입니다. 고용 연장 효과와 청년 실업 잠식이라는 딜레마를 고용시장의 수요 확대로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규제 완화, 혁신 고용, 균형 임금, 달라진 제도 운영이 넛지로 제격입니다. 필요만으로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되도록 제반 여건을 충족 강화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책은 대책으로 만든다는 비유가 통하지 않도록 이 정년 연장 논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신미안이 요구된다며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한국일보에 작성하신 기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짧게 이제 인구 관련된 기사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가 2050년이 되면 한국 경제를 추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지난 6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 30년간 글로벌 국내 총생산 무게가 아시아 쪽으로 더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탑5 안에 중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과 동일하게 현재 12위의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위 경제 규모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050년에 1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위에서 6위로 밀리는 대신 인도가 5위에서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세계 5위로 뛰어오르고 파키스탄도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이집트도 2050년 12위에서 7위로 오르고 필리핀도 2075년에는 세계 14위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50년 6위에서 2075년이면 12위까지 경제 규모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한국은 2050년대부터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75년 1인당 실질 GDP는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라고 보고서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골드만삭스의 인구에 따른 경제 규모 변화 살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저 역시 행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자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